우리의 뇌는 인류가 가진 최고로 정교하고 복잡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최적의 활용법은 숙지하지 못하고 있죠. 뇌를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심상화가 있습니다. 이 심상화는 잘 알려지지 않아 오로지 소수만 알고 있는 강력한 기술이죠. 그 전에 우리의 뇌를 이해해야 합니다. 전두엽은 뇌의 약 3분의 1을 구성하고 논리성, 상상력 등 고도의 지적 기능에 관여합니다. 전두엽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에너지와 교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연결해 줍니다. 두뇌 가소성은 뇌세포가 새로운 신경 접합부를 만드는 능력을 일컫습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의 뇌세포는 새로운 신경 접합부를 만들죠. 무언가를 하고 경험할 때마다 뇌의 신경 접합부가 강화됩니다. 신경 접합부가 증가할 때 우리의 지능이 향상되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뇌 크기는 일반인과 별반 다르지 않았으나 일반인의 뇌보다 신경 접합부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뇌의 가소성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고와 행동 양식을 습득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존 사고와 행동 양식이 선천적인 것이 아님을 입증합니다. 자신이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신 새로운 생활 양식을 습득하기로 선택하세요. 그러면 뇌의 신경 접합부들이 바뀌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면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새로운 신경 접합부를 만드는 일입니다. 오로지 그렇게 할 때만 인생을 바꿀 수 있죠. 망상 활성계. 우리의 뒤통수를 보면 뇌의 후두엽에 있는 그물망처럼 생긴 세포 집단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망상 활성계입니다. 뇌가 받아들이는 모든 감각적 정보를 쉬지 않고 분석하는 세포 집단이죠. 이것은 나에게 중요한 정보인가? 망상 활성계는 이 하나의 질문을 스스로 던집니다.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꼭 원하는 게 아니거나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망상 활성계는 그것을 감지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우리의 시야에서 그 정보를 삭제하는 거죠. 반대로 중요한 정보이면 망상 활성계가 감지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무언가에 몰입하면 망상 활성계가 그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인지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평소에는 안 보였던 그 똑같은 물건이 갑자기 사방에서 쉽게 보이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망상 활성계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아주는 거죠. 사이버네틱은 원래 성질대로 되돌리는 자동 조절 장치입니다. 우리의 뇌에도 사이버네틱 장치가 있죠. 이 장치 때문에 대부분의 복권 당첨자가 당첨금을 모두 탕진하는 겁니다. 요요 현상도 이 장치 때문이며 폭력적인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가 또 다시 폭력적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도 이 장치 때문입니다. 원래대로 되돌아가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사이버네틱은 과거에 형성된 조건을 기반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사이버네틱을 완전히 뜯어내고 새롭게 교체해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뇌세포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소식인데 우리의 뇌를 이해하고 오래전 형성된 조건을 바꾼다면 우리의 인생도 바뀔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의 뇌에는 과거의 경험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고 특정한 생각과 행동에 갇히게 만들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풀린다면 과거로부터 만들어진 프로그램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신경회로가 이 프로그램에 반응하죠. 한 사람이 끊임없이 가난에 집중하면 가난에 관한 신경회로가 강화되어 가난에 대한 믿음을 만듭니다. 반면에 한 사람이 끊임없이 부에 집중하면 부에 관한 신경회로가 강화되어 부에 대한 믿음을 만들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은 우리의 신경회로를 강화합니다. 강화된 신경회로는 믿음을 만들고 우리는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죠. 우리의 믿음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반복성과 일관성으로 신경회로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루틴을 바꾸거나 무언가를 다르게 하는 것은 새로운 신경회로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다음의 심상화를 하루에 3회 반복하면 인생을 바꿀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성됩니다. 먼저 숨을 여러 번 깊게 들이마십니다. 이때 눈을 감을 수 있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깊고 천천히 숨을 쉽니다. 배가 팽창되는 것을 느끼며 횡격막까지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숨을 쉬는 동안 생각은 일절하지 않습니다. 한 손의 손바닥을 이마에 댑니다. 다른 손의 손바닥을 뒤통수에 댑니다. 양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마와 뒤통수에 손바닥을 대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이마에 있는 뇌의 앞부분이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은 논리성, 상상력 등 고도의 지적 기능에 관여하죠. 차크라에 의하면 제3의 눈은 6번째 에너지가 있는 전두엽 부근에 위치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인체의 중심에 연결된 7개의 생명 에너지가 차크라이고 높은 의식과 상상력 그리고 직관력을 조절하는 것이 제3의 눈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3의 눈을 뜨는 사람은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에너지와 교감하는 등 말 그대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초월적인 인지 능력을 얻게 되죠. 뒤통수에 있는 뇌의 뒷부분이 후두엽입니다. 후두엽에는 망상 활성계가 있는데 이것은 뇌가 받아들이는 모든 감각적 정보를 쉬지 않고 분석하는 세포 집단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몰입하면 망상 활성계가 그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인지하게 만들죠. 손바닥을 이마와 뒤통수에 대는 이유는 제3의 눈과 망상 활성계에 미묘한 에너지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에너지는 손바닥의 맥박에서 오는 진동이며 제3의 눈과 망상 활성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마와 뒤통수에 손바닥을 댔거나 손바닥을 댔다고 상상했으면 그 다음은 이루고 싶은 것에 몰입하는 겁니다. 가능한 한 그것을 최대한 정교하게 생각합니다. 그 물체를 만지고 질감을 느끼는 것을 상상합니다. 소리가 나는 물체인가요? 그러면 그 물체의 소리를 상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긴 물체인가요? 그것이 가져다주는 기운이 어떠한가요? 그 물체와 진정으로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물체와 진정으로 교감을 했다면 그 다음은 그 물체의 이름을 소리내어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루고 싶은 게 고급 아파트라면 살고 싶은 그 고급 아파트명을 말하는 겁니다. 추가로 그 아파트가 가진 물리적인 특징을 5개의 완성형 문장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서울 야경이 보이는 아파트, 이처럼 완성형 문장으로 말이죠. 5개보다 더 많을 필요는 없지만 자세한 문장이 많을수록 현실화는 가속됩니다. 참고로 자기암시를 하듯 문장을 나는 으로 시작하거나 가졌다 등으로 마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물체의 이름과 특징을 여러 번 소리내어 말하기만 하면 되죠. 최소 30초에서 1분간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 번 소리내어 말했으면 그것을 상상하는 동안 어떤 감정이 느껴질 겁니다. 느껴지는 감정에 해당하는 단어를 소리내어 말합니다. 행복, 설렘 또는 안정감 같은 단어들을 말이죠. 마찬가지로 5개보다 더 많을 필요는 없지만 자세한 감정이 많을수록 현실화는 가속됩니다. 최소 30초에서 1분간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말하면서 진심을 다하여 체감합니다. 이름과 특징 그리고 감정을 소리내어 말했다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믿음이고 나의 새로운 현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새로운 믿음이 형성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이 형성되면 당신의 뇌는 믿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뜨고 당신의 새로운 현실이 가져올 느낌을 상상합니다. 계속 상상하면서 머리는 가만히 두고 눈만 좌우로 여러 번 움직입니다. 10회에서 15회면 충분합니다. 이 과정은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좌뇌와 우뇌를 자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이 상상한 정보를 뇌에 저장하기 위해서죠. 최소 30일 동안 하루에 2회에서 3회 반복합니다.
참고로 이 모든 과정은 이마와 뒤통수에 손바닥을 대고 있거나 대고 있다고 상상하는 상태로 진행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숨을 여러 번 들이마신다. 이때 숨을 쉬는 동안 생각을 일절하지 않는다. 둘째, 손바닥을 이마와 뒤통수에 댄다. 이것은 제3의 눈과 망상 활성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셋째, 이루고 싶은 것에 몰입하라. 물체의 질감, 소리 등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라. 그 물체와 진정으로 교감하라. 넷째, 이루고 싶은 것의 이름과 특징을 소리내어 말하라. 최소 30초에서 1분간 물체의 이름과 특징을 5개의 완성형 문장으로 소리내어 말하라. 다섯째, 그 물체를 상상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을 소리내어 말하라. 최소 30초에서 1분간 5개의 감정을 소리내어 말하라. 그리고 그 감정을 말하면서 진심을 다하여 체감하라. 여섯째, 다음과 같이 선언하라. 이것이 나의 새로운 믿음이고 나의 새로운 현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새로운 믿음이 마음에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눈을 뜨고 당신의 새로운 현실이 가져올 느낌을 상상하라. 계속 상상하면서 머리는 가만히 두고 눈만 좌우로 약 15회 움직여라. 이 과정은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자극한다. 좌뇌와 우뇌를 자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이 상상한 정보를 뇌에 저장하기 위해서다. 최소 30일 동안 하루에 2회에서 3회 반복하라. 이 모든 과정은 이마와 뒤통수에 손바닥을 대고 있거나 대고 있다고 상상하는 상태로 진행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우리의 내면이 재설계되어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신경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믿음과 일치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 생각으로 새로운 믿음이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존 믿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오로지 그렇게 할 때만 인생을 바꿀 수 있죠.